자, 자기참조 구조체 예제 1번입니다. 먼저 stdio.h 메일 하는 거고요. int main, 자, struct 포인트형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int xPost, 두 번째 매개 변수는 int yPost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struct 포인트형 포인터 ptr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그 자기참조 구조체 이론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두 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마지막 멤버 변수는 자기 자신형 포인터죠. struct 포인터형 포인터 ptr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포인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struct 포인트 p1, 그리고 struct 포인트 p2, struct 포인트 p3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x포스와 y포스의 값을 초기화했어요. 1,1, 2,2, 3,3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우리가 멤버에 대해서 초기화할 때 이 멤버 변수가 사실은 3개가 있죠. 근데 3개 다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 3개의 값을 써주면 되고 2개만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개의 값만 넣어주게 되면은 x포스랑 y포스만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아직 그 struct 포인트형 ptr 멤버 변수에는 이제 값이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1, 2,2, 3,3 점을 넣어줬고요. 그런데 P1, P2, P3 모두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있죠. 자, 그 포인터 부분에서는 어떤 주소를 넣을 거냐면, 자, P1.ptr, P1에 있는 그 포인터에는 P2의 주소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P2에 있는 포인터, 즉 P2.ptr에는 P3의 주소값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P3.ptr에는 P1의 주소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구조체, 즉 이제부터 노드라고 할게요. 이제 연결 리스트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노드 P1에는 1,1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P1의 포인터에는 P2를 가리키는 P2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P2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2는 2,2로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있고 그 P2의 포인터에는 P3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P2를 통해서 우리는 P3 노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3는 다시 P1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3에는 노드 P1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P3는 다시 P1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연결 리스트 중에서도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연결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노드로 이동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노드에서 마지막 노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노드가 두 번째 노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가 세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노드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노드에는 포인터에는 만약에 널이 들어있다고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의 끝입니다. 이렇게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노드의 끝에 있는 노드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방향이 단방향이죠. 자, 이러한 것은 이제 단방향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고 만약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노드는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두 번째 노드는 세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데 이 마지막 노드가 다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노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까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요. 이러한 연결 리스트를 우리는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밑에 출력하는 예제를 볼게요. 자, 점과 점의 연결 관계에서 %d와 %d가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p1.x포스, 그 다음에 p1.y포스예요. 그러면 당연히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 처음에 1,1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파트는 포인터 p1.ptr.x포스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쉬워요. p1의 ptr, p1의 포인터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죠? 걔가 바로 p2예요. 그러면 p1.ptr은 결국
P2가 되는 것이죠. P1의 PTR, 즉 다시 설명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1의 PTR에는 뭐가 있죠? P2의 주소가 있어요. 그 P2의 주소가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P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P1.PTR, 즉 P1에 있는 PTR에는 P2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 P2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걔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앞에 지금 별표가 붙은 거죠. 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P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P1의 PTR, P1의 PTR에는 P2의 주소가 들어있고 그 P2의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P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결국 P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2의 P2.X포스가 되는 겁니다. P2.X포스. 그러면 P2의 X포스는 뭐죠? 2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P2가 되겠죠? P2의 Y포스는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파트의 실행 결과는 바로 2,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P2.X포스, P2.X포스. 당연히 2,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P2.PTR의 화살표의 X포스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구조체와 포인터 관계를 하면서 요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것을 한마디로 화살표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포인터 하시고 그 포인터 점 어떤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요 연산을 우리는 한마디로 화살표 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째 줄이나 그 첫 번째 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죠. 근데 단순히 이제 다른 점은 이 첫 번째 파트는 P2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P3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면 P2의 PTR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X포스죠. 자, P2의 PTR을 가리키고 있는 게 P3예요. 그 P3 구조체의 멤버 변수 X포스 값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P2.PTR의 화살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바로 P3가 되는 거죠. 그러면 P3의 X포스는 무엇이에요? 3이죠. P3의 Y포스도 3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뒤쪽에 있는 파트의 실행 결과는 바로 3,3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줄은 P3.X포스, P3.Y포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P3는 X포스, Y포스 3,3이죠. 그래서 실행 결과가 3,3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이나 똑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P3.PTR은 뭐예요? P3 안에 있는 PTR이 가지고 있는 거는 P1의 주소예요. 그러면은 포인터 지금 포인터를 통해서 P1에 접근해서 그 P1의 멤버 변수 X포스, Y포스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살표 연산을 쓴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P3.PTR 화살표는 P1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줄에서 말하는 이 부분의 명령문은 P1.X포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P1.Y포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P1의 X포스 값은 1,1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1,1이 출력이 되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수업 예제, 자기첨조 구조체 예제 첫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꼭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제 작성하는 것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